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저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집이라는 감옥에 가둬둔 것만 같은 기분 말이죠. 오늘은 조금 예민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양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 과연 학대일까요? 많은 분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이 진실에 대해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닫힌 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기라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요. 여전히 많은 집사님이 고양이를 실내에서만 키우는 게 고양이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고양이는 자유롭게 외출해야 한다. 집 안이 안전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양이는 단순히 귀여움을 받기 위해 인간 곁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골칫덩이인 설치류가 들끓기 시작했죠. 그 쥐들을 잡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그 당시 고양이는 철저한 노동동물이었습니다. 쥐를 잡는 것이 유일한 임무였고 당연히 마당이나 창고에서 생활했죠.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영역을 지키며 다쳐도 스스로 치유해야 했습니다. 비싼 사료나 예방접종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모름지기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로 이 오래된 습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보며 그것을 당연한 본능이자 정답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차들이 달리고 수많은 사람과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존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소중한 가족을 위험한 길 위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볼까요? 많은 분이 자유로운 고양이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양이는 원래 영역을 자유롭게 누비며 살아야 한다라거나 수염 끝을 스치는 바람과 발바닥에 닿는 풀밭이 고양이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는 식의 말들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용맹한 포식자를 사방이 막힌 집 안에만 가두는 게 마치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라도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고양이를 보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오고 우리가 이 아이의 소중한 삶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는 동화나 만화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 실제 생물학적 근거나 동물을 위한 배려와는 거리가 멉니다. 냉혹한 야생에서 자유라는 말은 사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처절한 생존투쟁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자신보다 크고 사나운 천적을 피해 끊임없이 숨어 지내야 하는 고단한 삶이죠. 오늘날의 도심거리는 고양이가 한가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꽃밭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고양이에게 모험과 여행을 갈망하는 인간의 감정을 투영하는 순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집에서 자란 고양이가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리로 나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환희가 아니라 극심한 공포입니다. 자신의 냄새가 벤 유일하고 안전한 영역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 위험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길 위에서의 낭만은 오직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 우리 고양이들의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딱딱하지만 아주 명확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성적인 말보다 통계가 주는 설득력이 더 클 때가 있으니까요. 모든 생명체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바로 수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와 밖을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서만 안전하게 생활하는 고양이는 평균 15년에서 20년 동안 우리 곁을 지킵니다. 길게는 22년을 넘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주인의 보살핌 없이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고작 3년에서 5년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체감되시나요? 고양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이의 수명을 3분의 1, 아니 4분의 1로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차이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반려묘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세월을 통째로 잃게 되는 거죠. 이유는 단순히 밖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자란 고양이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갈 생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거실에서의 15년과 차가운 길 위에서의 3년. 무엇이 진정으로 고양이를 위한 길인지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고양이를 집에 두는 건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한창일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길 위에서 우리 소중한 고양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차도 별로 없고 조용해서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단 한 대의 차량, 그리고 단 1초의 당황스러움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래 고양이는 매우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불빛에 어떻게 반응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이가 평화롭게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거나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양이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대신 너무 놀란 나머지 오히려 달리는 차 바퀴 아래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흔한 경우로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기도 하죠. 운전자 입장에서도 특히 어두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몸집이 작은 동물을 제때 발견하고 멈추기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고양이에게 끔찍한 골절과 내장 파열, 그리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힙니다. 동물병원에는 매일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양이들이 실려오지만 슬프게도 모두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해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똑똑해서 길을 잘 건너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고양이는 교통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며 빠르게 다가오는 거대한 쇳덩어리의 속도를 가늠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위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죠. 외출냥이들에게 닥칠 다음
커다란 시련은 바로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박근 100% 예방이 불가능한 온갖 바이러스가 들끓는 위험한 곳입니다.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길고양이들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인사를 나누거나 영역 다툼을 벌이는 그 이웃집 고양이가 사실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죠. 특히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 나고양이 백혈병 FELV 같은 질병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불치병에 비견될 만큼 무서운 이 질병들은 서로 물고 핥히는 과정은 물론 길게 놓인 밥그릇을 같이 쓰거나 서로를 핥아주는 평범한 행동만으로도 전염됩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몸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양이가 건강하다고 믿고 안심하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면역체계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안타깝게도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며 그저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런 바이러스 중 일부는 아직 신뢰할 만한 백신조차 없습니다. 결국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매번 아이의 목숨을 걸고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중한 가족인 고양이를 보이지 않는 살인마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안전한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실내 사육뿐입니다. 길거리에는 무서운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아주 지독한 적들이 군단처럼 고양이를 노리고 있죠. 바로 기생충입니다. 많은 반려인께서 벼룩 좀 옮아오면 약 한번 바르면 되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벼룩, 진드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장내 기생충은 길 생활의 필연적인 동반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고양이가 가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생충은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흔한 벼룩은 조충의 알을 옮깁니다. 풀숲에서 쉽게 붙어오는 진드기는 치명적인 혈액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놀다 온 고양이를 기분 좋게 침대에 들였는데 그 고양이와 함께 원치 않는 불청객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을요. 게다가 고양이가 쥐나 새를 잡아먹으며 감염되는 일부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잘 씻지 않고 반려동물과 자주 노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결국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고양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주기적인 구충제로 위험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험난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동물에게 그 어떤 약도 100% 완벽한 방어막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길고양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잔디밭에서 평화롭게 뛰노는 상상을 하시나요? 미안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는 본래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이들에게 길거리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먹이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죠. 동네 골목 구석구석은 이미 누군가의 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귀하게 자란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는 건 기존 세력들에게는 아주 무례한 침입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만화에서나 보던 우스꽝스러운 몸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귀가 찢어지고 눈이 다치고 살점이 패이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죠. 특히 고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금방 아무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는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이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결국 심각한 농양이 생겨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단 한 번의 잘못된 외출 때문에 몇 주 동안 반려묘를 치료하며 고생하는 보호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싸움 끝에 돌아온 고양이는 상처투성이에 몰골은 엉망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인 면역결핍 바이러스도 바로 이런 격렬한 싸움을 통해 감염됩니다. 길거리는 이토록 공격적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랑만 받고 자란 우리 고양이가 감당하기에 바깥 세상의 생존 법칙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하지만 이웃집 고양이들은 사실 약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집고양이가 개들과 마주쳤을 때 시작되죠.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만 자란 고양이들은 공포라는 감정에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늘 다정하고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때로는 집에서 순한 강아지와 함께 지내기도 하고요. 이런 천진난만한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은 개나 목줄이 풀린 사나운 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나무 위로 도망쳐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그저 가만히 서서 구경하거나 심지어 호기심에 냄새를 맡으러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끝은 대부분 비극적입니다. 사냥 본능이 강한 개는 단 몇 초 만에 고양이를 해칠 수 있으니까요. 나무가 늘 안전한 탈출구가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겁에 질린 고양이가 너무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스스로 내려오지 못해 며칠 동안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울부짖는 일도 흔합니다. 결국 구조대를 불러야만 상황이 끝나기도 하죠.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가나 도시 외곽 지역이라면 야생동물도 큰 위협이 됩니다. 여우나 담비, 대형 맹금류들에게 작은 고양이는 그저 쉬운 사냥감일 뿐입니다. 야생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쁜 그릇에 담긴 사료를 먹으며 안락하게 지내던 집고양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살아남기 힘든 가혹한 곳입니다. 가장 말하기 힘들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거리에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정말 잔인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다리에 몸을 비비던 순진한 집고양이는 학대범이나 불량한 이들에게 너무나 무력하고 쉬운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곤 하죠. 지하실에 고의로 뿌려진 쥐약을 먹고 고통받거나 단순히 재미로 쏜 공기총에 맞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모진 학대를 당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품종묘나 관리가 잘 된 예쁜 고양이는 범죄의 표적이 되어 도난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며 멋대로 데려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거액의 사례금을 약속해도 결국 소중한 가족을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내 고양이의 생명을 이름 모를 행인들의 손에 통째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 고양이가 마주칠 그 모든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일까?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보물을 집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간절한 이유입니다. 이제 상황을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우리는 흔히 길거리가 고양이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죠.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게으른 집고양이일지라도 고양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냉혹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사냥 본능은 배가 고픈 것과는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고양이에게 사냥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이자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간 고양이는 새와 도마뱀, 유익한 곤충과 작은 포유류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환경학자들은 이미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집고양이를 생태학적 재앙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몇몇 희귀 조류와 소형 유대류들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실 연약한 생태계에 완벽한 살육기계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야생동물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양이를 먹이고 치료하며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연을 파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고양이를 집 안에서 기르는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우리의 생태적 책임입니다. 하지만 자유산책을 옹호하는 분들의 핵심 주장을 한번 짚어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우리 고양이를 보세요. 내 벽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고양이의 심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양이가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보고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 슬픈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창문은 24시간 내내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TV와 같아요. 새가 날아다니고 낙엽이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이나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창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냄새까지 맡으며 뇌를 자극합니다. 이건 집에서 사는 포식자에게 아주 정상적이고 유익한 활동이며 지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있는 건 차가운 비가 내리는 거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안에서 이 흥미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게 즐거울 뿐이죠. 이 오해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밖을 보며 우울해 보이는 고양이에게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가져다 줘 보세요. 열의 9은 그 즉시 밖은 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집에서 정말 심심해 보인다면 그건 현관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안에 고양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굳이 고양이를 위험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도 집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저분한 골목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우리 고양이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공간 구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로 바닥을 딛고 생활하는 수평적인 공간에 익숙하지만 고양이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고양이에게는 바닥 면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높이, 즉 수직 공간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이 나무나 담벼락, 지붕 위를 부지런히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신의 영역을 한눈에 내려다봐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이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선반이 많고 튼튼한 높은 캣타워를 마련해 주세요. 벽면에 고양이 전용 선반을 달아 바닥에 내려오지 않고도 방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높은 수납장이나 책장 위를 비워주고 푹신한 침대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간이 됩니다. 고양이가 당당하게 천장 근처까지 올라가 집사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된다면
스트레스 지수는 순식간에 낮아질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안전한 감시 초소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의 타고난 본능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하게 밖으로 나가 나무를 타다가 사고가 날 걱정도 없죠. 집 안에 만들어준 풍부한 수직 환경은 우리 고양이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행복한 집고양이를 위한 두 번째 핵심 수칙은 바로 활발한 놀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사냥과 영역 순찰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는 이 에너지가 분출될 곳이 없어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만약 이 에너지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고양이는 가구를 망가뜨리거나 밤마다 크게 울어대며 집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무기력증에 빠져 비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집사라면 고양이의 전담놀이 선생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함께 놀아주세요. 단순히 장난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냥을 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깃털 낚싯대나 레이저 포인터 등을 활용해 고양이가 전력으로 달리고 매복하고 결국엔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게 해주세요. 추적, 포획, 그리고 사냥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본능적인 과정은 고양이의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신나게 한바탕 놀아준 뒤에는 맛있는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는 스스로를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라 느끼며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집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고양이는 굳이 위험한 바깥 세상을 동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안전한 실내 놀이가 길거리의 험난한 사냥을 완벽하게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에게는 신체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뇌 자극입니다. 길 위에서의 삶은 늘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죠. 먹이를 어떻게 구할지, 장애물을 어떻게 피할지, 경쟁자를 어떻게 따돌릴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집 안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밥그릇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사료는 마치 마법처럼 매일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환경은 고양이의 삶을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반려묘의 두뇌가 무뎌지지 않게 하려면 일상에 푸드 퍼즐을 도입해보세요. 하루치 식사를 그저 평범한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주지 마세요. 먹이 미로나 노즈워크 매트, 혹은 머리를 써서 직접 꺼내 먹어야 하는 장난감을 활용해 보세요. 고양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정당한 한 끼를 쟁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안 곳곳 선반 위나 의자 뒤, 작은 종이봉투 속에 사료를 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바로 환경 풍부화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레이저 포인터를 쫓아 뛰어다니는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고양이를 기분 좋게 지치게 만듭니다. 매일 새로운 두뇌 게임을 즐기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는 고양이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굳이 위험한 바깥 세상을 동경하지 않아도 안전한 집 안에서 충분히 자신감 넘치고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면서 고양이를 집 안에만 가둬두는 게 왠지 고양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실 때 유리문 너머로 애처롭게 울고 있는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죠. 과연 합리적인 타협점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아주 멋진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카티오입니다. 고양이 카엣과 파티오를 합친 말로 고양이만을 위한 전용 야외 공간이죠. 쉽게 말해
집의 창문이나 문에 연결된 널찍한 그물망 방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캣타워나 커다란 나뭇가지를 넣어주고 고양이가 먹어도 안전한 풀을 심어주면 고양이만의 멋진 놀이터가 완성됩니다. 이곳에서 고양이는 신선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 자연의 소리와 냄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새를 구경하거나 날아다니는 벌레를 쫓으며 본능을 충족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고양이는 차 사고나 사나운 개, 다른 길고양이를 통한 질병이나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또한 정원에 둥지를 튼 새들 같은 주변 생태계도 우리 집 털복숭이 사냥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죠. 카티오는 고양이에게 자유로운 외출의 기쁨을 주면서도 모든 위험은 완벽히 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장수와 집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집 밖의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지만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여기 안전하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용 가슴줄을 착용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산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목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몸이 유연해서 목줄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갑자기 움직일 때 목이 조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체형 맞춤형 하네스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맛있는 간식을 주며 하네스에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적응 기간을 가져주세요. 고양이와의 산책은 강아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그저 고양이가 가는 대로 뒤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천천히 탐색하고 냄새 맡을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때 집사의 역할은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위험 요소가 보이면 즉시 고양이를 품에 안아 보호해야 하니까요. 산책 장소는 차도나 강아지들이 많은 곳을 피해 조용하고 풀이 우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출 전 예방접종과 구충 처리는 필수겠죠. 이런 세심한 산책은 고양이에게 새로운 감각을 깨워주어 뇌를 자극하고 집사와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고양이를 위험에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바깥 세상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집사님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아주 잘못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고양이를 집 안에서만 키우면 결국 게으른 비만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물론 실내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이 살이 찌기 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고양이가 살찌는 진짜 원인은 닫힌 현관문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식사와 집사의 나태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 밥그릇이 비지 않도록 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주곤 합니다. 고양이가 애교 섞인 눈빛만 보내도 간식을 듬뿍 챙겨주죠. 그러면서 정작 같이 놀아주는 데는 소홀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길고양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한다면 집고양이의 칼로리는 전적으로 집사가 관리해 줘야 합니다. 사료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을 엄격히 지켜주세요. 주방 저울로 사료 무게를 정확히 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푸드퍼즐을 활용해 식사 속도를 늦춰주시고 무엇보다 매일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 충분히 움직이게 해주세요.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만 병행한다면 실내 고양이도 노년기까지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아파트 생활의 숙명이 아니라 관리 부족의 결과일 뿐입니다.
외출량이나 자유로운 산책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비타민을 섭취하고 위를 깨끗하게 비우려면 밖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풀을 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뱃속의 헤어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같은 도심에서 길게 자란 풀을 먹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거의 러시아 룰렛이나 다름없죠.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의 풀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중금속, 그리고 각종 살충제와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길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이 남긴 기생충알이 묻어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을 챙겨주려다 오히려 심각한 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전용 풀을 내 집 창가에서 직접 키우는 겁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매장에서 귀리나 밀씨앗이 든 전용 키트를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물만 주면 며칠 안에 쑥쑥 자라죠. 이건 농약 걱정 없는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간식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언제든 원할 때 안심하고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죠. 기회 따라 캣잎을 함께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의 야생적인 본능도 채워주면서 위험한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들 닫힌 공간에서의 생활이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일정한 습관과 루틴을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죠. 고양이는 밥그릇이 늘 채워져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며 창가에 푹신한 침대가 언제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집 안에서는 갑자기 적이 나타날 일도 비바람이나 추위에 떨 일도 없습니다. 실내 온도는 언제나 쾌적하니까요. 반면 길 위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스트레스입니다. 갑작스러운 굉음, 낯선 개, 영역을 다투는 경쟁자 고양이, 그리고 급변하는 날씨까지. 이 모든 상황은 고양이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결국 고양이를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집에서 생활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죠. 물론 지루하지 않게 장난감이나 놀이로 신경 써주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자극은 험난한 야외에서 겪는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사료나 모래, 장난감, 스크래처 같은 기본적인 관리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비용은 외출냥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감당해야 할 병원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밖을 다니던 고양이가 차 사고라도 당한다면 수술비와 입원비로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건 예사실입니다. 뼈에 핀을 박는 복잡한 수술부터 장기 입원과 수액 치료까지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죠. 다른 고양이와 싸워 생긴 상처나 농양을 치료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더 무서운 건 전염병입니다. 만약 치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도 된다면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엄청난 치료비를 매달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밖을 나가는 아이들은 기생충 예방약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죠. 결국 고양이를 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스크래처나 사냥놀이용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시간, 그리고
가게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집고양이는 정기 검진과 예방 접종만 제때 해주면 충분하니까요. 예방과 안전이 사고 후에 응급치료보다 언제나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력 있는 요즘 수의사들에게 고양이를 집 안에서만 키우는 게 잔인한 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할 겁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환경에서 고양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세계적인 수의학 협회들도 고양이를 실내에서만 키우거나 안전이 보장된 전용 공간 안에서만 지내게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매일같이 밖으로 나간 고양이들이 겪는 끔찍한 사고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러진 뼈를 맞추고 처참한 상처를 꿰매며 현관문만 잘 닫았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비극적인 진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을 매일 마주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현관 앞에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고양이의 일시적인 투정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의 건강과 수명, 그리고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길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험난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그 영역이 우리 집 안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말이죠. 집은 감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닫힌 문 뒤에 있는 건 자유를 뺏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깊은 책임감이라는 걸요. 정말 반전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고양이 감옥이라고 오해했던 공간이 사실은 고양이에게 가장 안락한 궁전이었던 셈이니까요. 야생의 고양이들은 매일 생존 전쟁을 치르며 고작 3년에서 5년 정도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따뜻한 집 안에서 푹신한 쿠션과 맛있는 간식에 둘러싸인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배고픔과 추위, 공포를 모른 채 15년, 20년씩 행복하게 우리 곁을 지킵니다.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집은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그 안에서 캣타워와 장난감으로 세상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채워줄지는 오직 집사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고양이를 보며 더 이상 미안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고양이 전용 TV를 시청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양이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